자, 첫 번째 주제 바로 가겠습니다. 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연쇄폭행 고교생입니다. 고등학생, 참 믿기 힘든 사건인데 16살 고등학교 남학생이 이틀에 걸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3명을 연달아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행 장소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가 이런 아주 일상적인 공간인데 자, 영상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요? 자, 지난 토요일이고요. PC방입니다. 경기도 수원. 근데 이제 사복경찰이 다가와서 이 게임을 몰두하는 남학생한테 말을 걸고 남학생이 네 저요 하는 듯 이렇게 놀라다가 이제 보시면 이제 경찰관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나갑니다. PC방 바깥으로 양팔을 이제 붙들린 채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데 자, 이 가운데 있는 이 고등학생 바로 연쇄폭행 범인인 16살 고교생 이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좀 놀란 게 보통 이제 목금에 걸쳐서 범행을 하고 토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럼 보통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집에 숨어 있거나 이럴 것 같은데 저렇게 어찌 보면 좀 태연하게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거, 이 어떤 심리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 예. 비범죄자인 우리의 일반인들과 범죄자들의 사고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반인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범행을 저질렀으면 검거가 될 것이니까 네. 어디에 도피하거나 숨던가 이래야 네.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로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낙관적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면서 내가 이게 뭔가 체포될 것이다, 발각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 범행을 못 저지르겠죠. 잡히지 않을 거라고 잡히지 않을 생각하나요? 것이다라는 낙관성을 가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범행 이후에도 자기가 쉽게 잡힌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네. 두 번째는 사실 이 친구가 고등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디론가 도피한다던가 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게 뭔가 범행의 발각이나 체포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예. 아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게임을 이런 식으로 PC방에 가서 이제 맨날 하던 형태들로 했다라고 네.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불안해서냐, 예. 아니면 전혀 태어나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한 거냐,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다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체포 당시의 영상을 보면 별로 그렇게 당황하거나 그러니까요. 이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검거의 가능성이나 불안한 심리를 갖고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상적인 낙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잡힐 거라고 좀 낙관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자, 근데 이제 사건 장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일상적이고 CCTV 다 있는 엘리베이터 이런 데란 말이죠. 네. 변호사님, 이 사건 정확히 좀 어떤 일들을 이 학생이 벌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5일이 이제 첫 번째 범행인데요. 예. 5일 오후 5시 50분쯤에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을 해서 네.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고 달아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인 6일 또 9시 50분에는 수원 건성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40여 분 뒤인 9시 50분에 또 다른 건성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예. 특히 마지막 이제 피해자인 D양 같은 경우는 범행 당시 A군이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이 D양을 따라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의 목을 조르고 기절까지 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이 기절한 이 D양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서 이 D양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도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시각의 범행이 일어났고 그러네요. 또 비슷한 또래의 여성, 자기와 비슷한 또래 여성을 이제 그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왜 그랬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또는 여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요일, 금요일 밤에 이제 상가, 아파트 이런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자,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한 2시간 만에 나왔고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 고등학생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구속이 됐다는 얘기고요. 적용된 혐의는 강간미수, 강간살해, 강도, 또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CCTV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은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의 예. 그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잡힐 확률이 높은 장소, 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겠죠. 그런 보통 것들을 뭐 으슥한 곳, 인적이 드문 곳 이런 게 범행 그렇죠. 이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곳에 그 발각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범죄자들의 경우에 이렇게 비논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욕구 주도형으로 행동을 하게 될 경우인데요. 욕구 예, 주도요. 범행을 하게 하는 어떤 욕구, 만드는 그런 욕구가 이 사람의 행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어떤 논리성, 예를 들어 발각의 위험성이 높다던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넘어서는군요.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이런 행동과 사고를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범행 뭐 수법을 보면 이제 그 여학생들의 경부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목을 이제 조르는 거죠. 그런 수법을 썼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수법을 썼을까요? 이제 뭐 그 혐의를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 유사한 사건이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예. 의왕시 아파트 내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폭행하고 그 예. 성범죄의 목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도 사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폭행이나 무슨 물건 절취의 목적이 아니라 예.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던 그런 범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속된 고교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에요. 예. 14살 이상의 그 사람들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법의 원칙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16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성인과 지금 비슷한 절차로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소년이지만 그래도 구속까지 되었다는 것은 네. 이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뭐 도망 우려나 증거 일면 우려 같은 것을 좀 엄중하게 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구속이 됐고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성범죄가 목적이었는지 동기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 고교생의 경우에는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또 전력이 있다고 하고요. 자,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마지막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생각해봤을 때 뭐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건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들기도 하던데. 네, 우리가 이제 앞선 범행과 달리 이제 휴대전화를 이 세 번째 범행에서만 훔쳤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가능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좀 막기 위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이후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물론 이 핸드폰을 가지고 무엇을 이제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좀 밝혀봐야 되겠지만 혹시 최신폰이나 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기종이 아니었을까? 그럼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뭐 팔아서 예. 돈이 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문제는 이 사건은 폭행이 있었던 건 목을 조르는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 행위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범행 과정에서 범행이 중단되게 된 사유라던가 예.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보였던 행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좀 무서운 그런 사건이에요. 10대 학생이 10대 학생을 대상으로 연쇄 폭행을 저질렀다는 게